자, 지금부터 1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요, 코스 시험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뒤에 있는 문제지는요, 2016년 기준의 기출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문항수가 13문항이 출제가 되었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2017년 기준이죠. 현재는 2017년 기준에는 문항수가 10문항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기존 기출문제보다는 문항수가 좀 줄었다, 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문항수가 이제 줄면서 난이도는 조금은 2016년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문제로 어느 정도 다 풀이가 다 가능하다면 아마 2017년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뒤쪽에 이제 문제 지문이 좀 나오죠. 그 문제 지문을 보고 실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된 그 코딩된 내용이 보이게 돼요. 그 문제 지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문제의 조건을 해결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문제를 좀 풀이를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내용을 보니까요. 자, 설명 부분부터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부터. 어떤 내용의 문제냐면 돼지가 늑대에게 잡히지 않도록 피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 돼지 스프라이트가 아마 계속 뭐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늑대가 따라오는 뭐 그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동작되는 원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깃발 모양을 누르면 자, 돼지가 마우스에 따라서 움직인대요. 그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돼지가 따라오면 되겠죠. 그죠? 스프라이트가. 자, 그래서 늑대를 계속 피하겠죠. 자, 그래서 늑대가 만약에 2초 동안 늑대하고 돼지하고 만약에 닿지 않는다면 아마 늑대가 계속 나온다, 뭐 이런 의미로 밑에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2초 후에 늑대가 나타나서 돼지를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막 랜덤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다시 늑대가 2초 안에 돼지를 잡지 못하면 2초마다 돼지가 한 마리씩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하고 이제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변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변수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 정도가 있네요. 자, x라고 하는 거는 x의 좌표를 좀 인지할 거고, y는 y 좌표를 인지, 자, 늑대는 늑대 수, 그러니까 늑대 개수도 뭐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자, 종료라고 하는 변수는 뭐 프로그램 전체를 종료할 건지 뭐 계속할 건지에 대한 그 값으로 0과 2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변수에 대한 설명도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그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녀석이 누구냐면 코딩 스프라이트라는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뒤에 늑대라고 나와요. 그러면 제공되는 그 파일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늑대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 가서 이 지시사항을 우리가 보면서 코딩된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블록을 넣거나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위쪽부터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설명 내용 자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문제 지문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고 어떠한 스프라이트를 고칠 거고 뭐 어떠한 변수는 이러한 이유로 사용이 됐다라는 부분을 조금 빠르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해줘야지만 실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영향이 많이 받거든요. 이게 전체를 갖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정확한 그 해당하는 위치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전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사항 내용과 어떠한 형태의 스프라이트를 고치는 건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 인지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으로 왔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왔고, 자, 지금 아래쪽에 스프라이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여러 개 스프라이트 중에서 우리가 늑대에 대해서 고칠 거니까 늑대 스프라이트로 가주면 됩니다. 자, 늑대 스프라이트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지문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늑대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복제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복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해당하는 스프라이트로 따라갔을 때 복제되었었던 내용이 아마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복제되었을 때는 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지문을 보면 그 해당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가봐야 되겠죠. 네, 키를 좀 잘못 눌렀어요. 자, 그럼 문제를 봤더니 복제되었을 때 복제된 늑대 스프라이트의 y좌표가 이랬습니다. 자, 복제된 늑대의 스프라이트 y좌표를 210에서 마이너스 140으로 무작위로 바꾼다 그랬어요. 자, 무작위로 바꾼다는 거는 아마 난수를 발생을 시키는 형태의 블럭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보이기 블럭이 실행되기 직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이기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복제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보이기 블럭이 실행된 후에는 늑대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뭐 1초 동안 말하게 하는 뭐 울프라고 하는 말하기 기능을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그 보이기가 보이는 내용은 이 첫 번째 복제되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것을 문제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y라고 하는 좌표점을 좀 변경하겠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뭐 그 직후에 뭐 이런 위치 정도쯤에 뭔가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보기 블럭을 이용을 해서 해달라 그랬어요. 보기 블럭. 그래서 이 보기 블럭에서 제공된 블럭들이 있는데 그 블럭만 사용을 해달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공된 보기 블럭 이외의 걸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감점입니다.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자, 보기 블럭에 한번 가보게 되면요. 보기 블럭이 있습니다. 자, 보기 블럭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스프라이트죠. 이 보기 블럭이라는 이 내용도 하나의 스프라이트거든요. 그래서 특정 스프라이트에서 다른 스프라이트로 이 블럭을 갖고 오는 방법은 해당하는 스프라이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고자 하는 위치에 스프라이트에다가 겹쳐주면 돼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보기 블럭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팔레트에 있는 각 팔레트에 있는 블럭을 갖다가 꺼내서 사용을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추천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해당하는 블럭을 갖다가 잘못 보고 꺼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씩 갖고 와도 되고요. 붙여서 갖고 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이게 지금 식이 완성된 게 아니지만 한꺼번에 갖고 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당하는 블럭을 늑대 스프라이트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놓으면 자, 이건 복사가 된 거고요. 자, 이쪽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늑대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옮긴 다음에 얘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에 가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지문 조건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복제된 늑대 스프라이트의 y좌표가 210에서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40이죠. 자, 무작위로. 자, 그러면 해당하는 곳에 가서 요 블럭이 필요하겠죠, 그죠? 블럭을 꺼내서 y좌표로 가고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자, 210에서 마이너스 40이에요. 자, 여기를 자, 이렇게 210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언가를 보이기 블럭, 그러니까 보이기 블럭이라고 하는 것 직전에 팝이라고 하는 걸 재생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수행창에 가서 자, 팝 재생하는 거를 보이기 직전에 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이기 앞전에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이기 블럭 이후에 늑대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울프라고 1초 동안 말하겠대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기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 이 그 돌아가는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건에서 제시했던 그 순서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틀립니다. 자, 꼭 지켜야 돼요. 자, 작성되어야 될 곳에는 자,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얘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1초 동안 얘기할 수 있게끔 블록을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자, 완성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해당하는 이 완성된 이 무대에서 실제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꼭 돌려봐야 돼요. 이 플레이를 돌리는 것이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시험 시간 내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돌려보고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돼지가 나왔고요. 자, 2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늑대가 나와요. 늑대가 나오고 늑대를 피해 다녀야 돼요. 근데 늑대가 되었더니 죽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해당하는 그 완성된 그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2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두 번째 문제고요. 설명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무대에 상중하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 상중하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상중하 스프라이트가 한꺼번에 다 없어져야 된대요. 자, 여기 한꺼번에 없어진다는 게 중요한 의미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동작하는 과정을 봤더니 자, 깃발을 누르면 자, 무대 중앙에 상중하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하나씩 있대요.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자,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래쪽에 해당하는 스프라이트 내용을 살펴봤더니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상, 중, 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상중하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가 다 따로따로예요. 상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따로, 중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따로, 하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따로입니다. 자, 우리 이따가 그 뒤에 화면 넘어가서 뒤에 해당하는 그 완성된 어느 정도 완성된 코딩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지문상에 묶어서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스프라이트의 아래에 있는 이 지시사항 내용을 갖다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조건 내용은 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숨기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해당하는 코딩된 부분을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게 코딩된 내용이고요. 자, 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중하고 하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세 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플레이가 돌아가면 상을 눌러도 이게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을 눌러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하를 눌러도 다 없어져야 되는 뭐 그러한 형태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지금 다시 갑니다. 자, 유의사항은 지시한 내용만 블록 팔레트에서 추가하시오 이랬어요. 자, 뭐 1번 문제처럼 그 보기 블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블록을 갖다가 꺼내서 완성을 한번 시켜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의 조건대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숨기기를 방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을 하고, 자, 위쪽에 가보면 이벤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돼요. 자, 이벤트 팔레트에 가보게 되면 여기 방송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좀 작은 거 조금은 키울게요. 자, 이렇게 자, 숨기기라고 하는 방송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숨기기라는 방송을 하고 이 숨기기라는 방송이 됐을 때 숨기기 받을 때 위치에 가서 숨기기 기능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형태 쪽에 가서 이렇게 숨겨주면 됩니다. 자, 코딩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지금 요 유의사항이 그 내용이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상을 클릭했을 때 없어지게끔 할 거예요. 일단 상 자체는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없어지게 했고, 그 다음에 숨기기라고 하는 방송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나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중도 가서 해야 되겠죠. 예, 중이라고 하는 위치도 자, 클릭을 해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이벤트 쪽에 가서 숨기기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도 숨기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클릭한 다음에 자, 방법은 똑같아요. 자, 숨기기라고 하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형태에 가서 이렇게 숨겨주면 된다, 이런 얘기.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깃발을 클릭을 하고 자, 상을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죠. 자, 다시 자, 중을 눌러도 이렇게 없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진행해서 하를 눌러도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 1번 문제 할 때도 강조했던 거죠, 그죠?
꼭 반드시 눌러보고요. 해당하는 스프라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형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변형이 되어지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스프라이트를 눌렀을 때 숨기기 방송을, 그러니까 상을 눌렀다고 해도 다 숨겨진 이유는 뭐냐면 숨기기 방송을 하라 그랬고 숨기기 방송을 받는 게 상도 받고 중도 받고 하도 다 받는 위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더라도 숨기기 방송은 동작을 하는 거고 숨기기 방송이 동작이 되면 상중하는 전부 다 숨기기 방송을 받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 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표현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3번 문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3번이고요. 자,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쭉 더하고 빼기를 반복하는 형태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계산되는 거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적으로 돕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요 과정이 있어요. 그 표현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잘 눈여겨봐야 되고요. 동작 과정을 보니까 자,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잘 계산하게 돼서 선생님이 계산 결과를 말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완성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 스프라이트 이름이겠죠, 그죠? 자, 밑에 변수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h라고 하는 거는 수의 부호래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결정되는 변수가 h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일씩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부호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하는 거고 숫자는 1, 2, 3, 4는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 2, 3, 4 가는 건 n이다 이런 얘기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계산된 결과로 인지하는 거는 합이라고 하는 이 변수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밑에 지문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그 알고리즘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 알고리즘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수학적인 개념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문제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유형은 뭐 잡혀 있는 거니까요. 관련된 우리가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 형태의 문제를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결을 하고 나면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결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실행을 꼭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실행국 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초기값으로 제공되는 게 있어요. n은 0이고 h는 0이고 합도 0입니다. 초기값 이렇게 진행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자, 이 알고리즘 제공되어 있는 이 문제 지문이 약간은 조금 잘못 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n에 대한 초기값하고 그 다음에 h에 대한 초기값이 조금 잘못 나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 그 안쪽에 있는 알고리즘의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언젠가는 나가요 이런 얘기인데 이 n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1, 2, 3 이렇게 가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부호라고 하는 거는 0을 갖고 있다 보면 여기 이제 곱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곱하는 부분일 때 h가 0이면 무조건 0이거든요. 잘못 나왔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 수정을 좀 해놔야 되는데 자, n이라고 하는 거의 초기값은 1이고요. h라고 하는 초기값도 이렇게 1로 줘야 됩니다. 자, 이건 수정을 좀 해놔야 돼요. 문제 지문을 좀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n의 위치는 1부터 가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내려오자마자 n 값에 대한 걸 뭔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지금 0이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싹 다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계산되는 부분이 끝난 다음에 n 값을 1을 증가했기 때문에 기본값,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값 n 값은 1이 돼야 됩니다. h는 설명했었죠. 그죠? 이게 h가 0이 되어진다면 이 부호 바꾸는 형태의 의미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양수, 음수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좀 설명을 미리 하고 진행할게요. 자, 양수하고 음수를 바꿀 때 어떤 걸 곱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럼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경우에는 뭘로 바뀌죠?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를 갖다가 곱해서 양수음수를 이렇게 변형하는 작업을 쓴다라는 그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뭐 지문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혼동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건 뭐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주최 측에서 올려놓다 보니까 약간은 오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n이 1이어야 되고요. h도 1이어야지만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좀 해놔요. 이렇게 프린트를 좀 했으면 1, 1로 바꿔놓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빙글빙글 돌다가, 그죠? 빙글빙글 돌다가 이게 n이 100보다 작지 않다면, 그러니까 10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이 되면은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건 어디까지 할 거예요? 99까지 할 거거든요. 그럼 99까지 하고 100으로 하나 증가해서 올라왔으면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9까지는 연산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자, n이라고 하는 건 1, 2, 3, 4가 갈 거고요. h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럼 h의 값이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h 값은 한 번은 1,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1, 한 번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n은 1, 2, 3, 4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것을 갖다가 합 연산을 갖다가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먼저니까 곱하기 연산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합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합으로 집어넣는 계속 누적되는 형태의 계산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누적 계산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알고리즘 문제는 사실 실제 알고리즘의 이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코딩 될 때는 많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자,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실제 코딩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n 값이 1이어야 돼요. 여기 0이어야 되고 1이어야 되고. 자, 보기 블럭이 나온 거 보니까 보기 블럭에 있는 것만 써서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보기 블럭으로 갑니다. 자, 제공된 블럭들이 있고 얘를 갖다 다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 스프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기본 제공되는 이 블럭을 이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블럭을 이렇게 하나씩 갖고 와서 필요한 블럭 위치에다가 도킹을 시켜주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기를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받았을 때 뭔가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100보다 작을 때는 돌아야 돼요. 그죠? 여기를 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자, 합에다가 뭔가 계산을 할 건데 합에다가 우리가 연산되는 내용이 곱해지는 값이 하나 있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 빼기 뭐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들어가고요. n하고 h 값을 곱한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h 값을 갖다가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h 값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녀석을 해서 h에다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n 값은 1씩 증가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n은 n 더하기 1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기본 제공되는 블럭 갖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넣어야 되는 건지를 지금 판단하는 거고 앞에 있는 알고리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면 풀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돌려봐야 되겠죠. 자, 깃발 모양을 클릭했을 때 자, 결과가 이렇게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안 나오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중지를 하고 해당하는 코딩 내용 위치나 아니면 변수의 어떤 값을 갖다가 잘못 넣지는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꼭 결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잊으면 안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4번 문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예요. 자, 설명 부분에 보면 자, 10과 50 사이의 정수의 합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0과 50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1부터 49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 값과 끝나는 숫자 값은 합을 구하는 곳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부터 50까지 합구하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숫자를 포함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아래쪽 문제 지문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그 해당하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그 내용의 샘플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과 50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따 코딩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작 형태의 내용도 뭐 위에 설명 내용을 그대로 뭐 이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썸이라고 하는 곳에다 좀 넣어달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10보다 크고 이랬어요. 50보다 작은 정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10과 50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서 계산된 결과를 갖다가 뽑아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A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매개 변수고요. 자, B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매개 변수다. 그리고 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계산된 결과를 넣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밑에 보면 다시 한번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는 형태의 추가 블럭, 그러니까 아마 인수를 받아서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블럭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썸의 변수가 저장되는 계산 추가 블록을 완성하셔야 했고, 단 A가 B보다 작을 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 값은 작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보다? B보다. 그럼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 값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유의사항에 보니까 계산 추가 블록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블록은 뭐 사용자가 편한 대로 좀 써달라 이거죠. 그죠? 단 계산된 결과가 1170이라는 숫자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값, B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A값이 항상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서 넘어오는 값이 A값, B값이 A가 작고 B가 더 크다라는 거를 현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처음에 누적되는 형태의 값은요, 한번 계산이 시작이 될 때 무조건 초기치를 갖다가 0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썸이라고 하는 합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이렇게 초기치로 만들어주고 보통 시작을 해야 한 번 계산되고 그 다음 또 계산됐을 때 해당하는 계산된 값이 여기 아까 좀 돌려놔서 네, 제가 눌렀습니다. 네, 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과값을 처음에 0을 주고 시작해야 그 다음 계산될 때도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다시 계산하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되는 형태의 합계 구할 때는 초기치를 0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 쪽에 지금 제가 미리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변수 쪽에 보면 n이라고 하는 변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럼 a부터 b까지 가는 어떠한 증가되는 숫자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n이라고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부터 출발할 거냐면 요 a라고 하는 작은 변수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a 값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요 n이라고 하는 값은 계속 증가해 가면서 b까지 가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무한 반복을 돌려야 되겠죠. 돕니다. 돌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를 1씩 증가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n이 자, 왜 시작하자마자 왜 증가시킵니까? 라고 좀 한다면 a라고 하는 값은 포함시키면 안 되죠. a가 이제 10인데 10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11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그냥 1 증가시켜서 그 다음 숫자부터 뭔가 계산하게 할 겁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줘야 되냐면 이 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요 n이라고 하는 값만큼씩 계속 바꾸기라는 거예요. 이만큼 바꾼다는 거는 n 값만큼씩 n에다가 더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SUM은 SUM 더하기 n 이렇게 해도 되고요. n만큼 바꿔라고 해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건데, 자, 설명을 좀 해줘 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요. 이거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썸이라고 주고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요렇게 된 방법과 이렇게 된 방법이 같은 겁니다. 이게 더해서
정하는 방법도 되고 n값만큼씩 늘려줘라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 두 개의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할 거냐면 B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기는 가지만 B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b까지 가면 밑에 거는 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값이 b가 되어진다면 밑에 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뭔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하나 필요할 겁니다. 자, 제어 쪽에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위치에 뭐 같냐 물어보면 되겠죠. 같아야 물어보면 되는 거고. 자, 누구하고 같은 거냐면 요 n이라고 하는 값하고 n이 증가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요 인수로 받은 요 b값 있죠. 요렇게 되어진다면 밑에 거 하지 말고 지금 요 현재 해당하는 스프라이트를 갖다 멈춰주면 됩니다. 자, 얘를 멈추기를 하는데 어떻게 멈추냐면 이 스프라이트를 멈추게 해주면 돼요. 자, 이 스프라이트를 멈춘다는 거는 여기를 현재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멈춰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멈춘다는 건 얘를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해당하는 곳에 내려가는 밑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자, 뭐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주면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깃발 모양 한번 눌러볼까요? 자, 깃발을 누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1170이 나오면 됩니다. 이게 값이 더 나오면은 조금 더 많이 계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하는 값을 혹시 포함을 시켰는지 끝나는 값을 포함시켰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해당하는 결과값을 보면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값의 범위가 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제공된 이 값보다 크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덧셈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4번 문제였었죠? 네, 4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5번 문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5번이고요. 설명 내용이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게이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자,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고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으면 게이지가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동작 과정은 자, 깃발 모양을 눌렀을 때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게이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스페이스바를 떼면 자, 게이지가 초기화되는 형태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변수는 자, 게이지가 있어요. 아마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1, 2, 3, 4 이렇게 가는 형태의 값을 기억하고 싶은 것 같죠? 그래서 게이지가 그 내용이고,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실제 내용은 뭐 풀이 내용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게이지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 가서 숨 참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자, 게이지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자, 키는 여기죠.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 숨 참기를 하게 되면 다음 모양을 바꾸는 내용을 하고 또 초기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게이지 모양을 게이지 1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지시사항이었어요. 자, 그럼 실제 코딩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현재 이 내용인데요. 자, 숨 참기 여기죠. 숨 참기라고 하는 요 위치를 갖다가 받게 되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래요. 그럼 아마 이 게이지라고 하는 녀석이 어떠한 모양을 좀 갖고 있는지도 좀 시험 보면서 보면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자, 모양 탭으로 가게 되면 게이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게이지가 올라가는 이 표시를 하는 형태의 모양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예, 지금 10개까지 있네요, 그죠? 꽉 차 있는 모양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있는 건데 이 스크립트에 봤더니 숨참기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되면 이 게이지의 모양을 그 다음 모양 또 그 다음 모양 계속 숨참기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 모양을 하면서 이 게이지의 모양의 색깔의 빨간색을 채워나가는 그 형태의 모양을 좀 바꿔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풀이는 간단하다 그랬죠. 그죠? 형태 쪽에 가보면 다음 모양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숨참기라고 봐서 요 내용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초기화가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초기화를 받게 된다면 모양 게이지를 첫 번째 걸로 하겠대요. 모양 쪽에 보면 첫 번째 게이지 한 칸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형태 쪽에 오면은 이 모양을 특정 모양 번호로 딱 바꾸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갖다가 게이지 1로 바꾸겠다라는 걸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 문제풀이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이 늑대 스프라이트를 갖다 살펴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자, 늑대 스프라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왔는데, 자, 여기입니다. 자, 게이지라고 하는 게 10보다 작게 된다면 계속 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게이지라고 하는 게 10보다 아니네요. 그쵸? 자, 게이지라고 하는 게 10보다 커질 때까지 반복이에요. 그래서 게이지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10보다 커지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보다 크지 않으면 계속 여기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 지문에 보면 스페이스를 눌렀는가,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다면 얘가 인지를 하겠죠. 인지를 하면서 숨참기라고 하는 모양으로 바꿔요. 이 늑대 스프라이트 모양을 0.1초를 기다리고, 자, 게이지를 1로 바꿔요. 그럼 증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숨참기 방송을 하니까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숨참기를 받으면 이게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면 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0이 될 때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스페이스를 딱 띄는 순간 늑대는 숨참기가 아니고 기본 늑대 모양으로 바꾸면서 게이지의 값은 다시 1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바꾸기는 일찍 증가하는 거예요. 자, 1로 정한다는 거는 다시 게이지의 값을 1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초기화 방송을 하면서 게이지의 값을 1위치의 크기로 다시 바꿔주는 뭐 그러한 형태의 로직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도 볼 시간이 된다면 봐주면 좋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빨리 풀이를 하고 넘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확도를 좀 높이려면 다른 스프라이트에 있는 내용도 살펴보면서 코딩을 해준다면 조금 더 정확도를 좀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돌려봐야 되겠죠. 자, 깃발 모양을 누르고, 자,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게이지가. 자, 이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확 돌아온 거 뭐 10이 되면 다 초기화 돼버린 겁니다. 다시 깃발 모양 눌러서 쭉 하다가 딱 뛰는 거죠. 그러면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동안은 늑대가 뒤로 몸을 제끼면서 숨을 참고 있는 형태의 모양을 표시를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다 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결과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문제가 5번 문제죠. 자, 5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6번 문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고요. 설명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늑대가 입바람을 불어 지푸라기 집을 무너뜨리는 프로그램이래요. 자, 동작되는 원리를 봤더니, 자, 깃발 모양을 누르면 시작이 되고요. 자,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게이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 앞전 문제죠. 5번 문제 풀이 때 좀 약간 그 비슷한 형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스페이스 바를 떼면 게이지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멈춘다는 거죠. 그렇죠? 스페이스를 누르면 게이지가 움직이는 거고, 스페이스를 떼면 게이지가 멈추는 그런 거고요. 그 멈춘 다음에 만약에 그 멈춘 위치가 기준을 넘어가면 강한 바람, 그렇지 않으면 약한 바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바람의 세기를 판단할 때 강한 바람이면 성공이고요. 약한 바람이면 실패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 늑대가 바람을 불어서 이게 센 바람이 가면 집이 무너지고 약한 바람이 가면 실패한다 이런 거죠. 그 게이지를 갖다가 잘 조절을 해서 그 표현하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변수 설명을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게이지는 게이지 모양을 바꾸는 변수이고, 도전은 0이면 초기화, 1이면 뭐 바람을 부는 뭐 그러한 인지를 하는 형태의 변수가 도전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늑대 쪽 스프라이트를 건드린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건 늑대 스프라이트고, 자, 깃발 모양을 눌렀을 때의 내용들이고, 자, 게이지 변수가 1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보다 크면, 게이지 변수가 10보다 크면은 그만하는 겁니다. 10보다 크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내용, 다음 내용이 밑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나서 숨참기라고 하는 메시지 방송을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고 한다면 밑에 있는 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전 변수를 줘서 이제 바람의 세기가 날아가게 하겠다는 걸로 이제 인지하는 거고, 숨참기로 모양을 바꾸는 거죠. 모양을 늑대가 이제 숨을 참는 걸로 0.1초 기다렸다가 게이지를 올리는 거예요. 1, 2 크기를 올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스페이스바를 띄웠을 때 게이지 변수의 값을 가지고 가서 뭐 얼마보다 크면 성공을 하는 강한 바람을 주고, 그 게이지의 변수가 얼마의 값보다 뭐 크거나 같지 않다면 약한 바람을 줘서 실패를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자, 이렇게 보면 유의사항은 보기 블럭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자, 실제 코딩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보기 블럭에서 뭔가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좀 다 끼워서 갖고 오면 돼요. 이거를 따로따로 갖고 오지 말고 우리 이런 식으로 좀 끼워서 갖고 가면 갖고 가기가 좀 편해요. 가서 다시 분리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늑대 쪽으로 이렇게 갖다 겹쳐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온 걸 갖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다시 분리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자, 분리시켜서 이제 필요한 위치에 해당하는 블록들을 순차적으로 잘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는 왔어요.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문제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게이지 변수가 10보다 클 때까지 하라 했으니까 자, 그걸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0값, 이 부등호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이거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하고 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보기 블록 갖고 온 건 절대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변수 이름을 놓고 0보다 클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갖고 판단한다고 했었고, 자, 도전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얼마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1로 정한다 그랬죠. 1. 자, 그 다음에 자, 모양을 좀 바꾼다 그랬었죠. 그죠? 자, 모양을 숨참기 모양으로 바꾼다고 했었고, 자, 0.1초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기다리는 초값을 0.1초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게이지의 값을 갖다가 1씩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뭐 이게 길어서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순차적인 부분은 문제 지시사항이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임의로 수험자가 알아서 만드세요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지문은 절대 여러분들이 임의로 막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순차적인 게 맞춰서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스페이스 깃발이죠. 깃발을 누르고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도전이 돌아가야 될 텐데, 네, 지금 네, 스페이스가 동작을 안 합니다. 자, 스페이스 키가 자, 왜 동작을 안 할까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10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동작을 안 하면 살펴봐야 돼요. 뭐가 문제 있는지. 자, 여기가 뭐라 그랬죠? 10보다 클 때까지 반복이에요. 근데 이미 10보다 크지 않은 상태의 값이 벌써 만족을 하면 여기 안 돈 거예요. 네, 여기 10을 줘야 되겠죠. 네. 게이지의 초기값이 아마 1일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컸잖아요. 그죠? 1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었네요. 자, 깃발을 다시 누르고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이게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동작을 해서 착 이렇게 보는 건데 실패했대요. 자, 이유가 뭘까요? 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8 이상이 성공이라 했으니까 쭉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세게 했더니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번 문제 같은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걸 실제 시험 보면서 다른 코딩 내용을 갖다가 다 살펴보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스프라이트 제공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 많은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약간 그 건너뛰기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푸는 게 좋고요. 나중에 풀면서 그때 시간 여유가 있다면 뭐 전체 스프라이트를 갖다 쭉 살펴보는 게 좋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대부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전체를 갖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좀 갖고 각각 스프라이트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살펴볼 좀 필요가 좀 있고요. 시간을 좀 갖고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할 시간까지는 여롭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에 지시한 내용의 위치만 정확하게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도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으니까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형태의 방법처럼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